토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논의에서 핵심 질문을 통해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거나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사례를 활용해 질문의 중요성과 효과를 배워보겠습니다. 1. 왜 질문이 중요한가? 질문은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논의에서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의 빈틈을 찾고 청중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면 이를 꼬집는 질문 하나로 논의를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면 질문으로 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다양한 유형과 역사 사례, 이제 질문 유형별로 역사적 토론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개방형 질문, 상대방이 주장의 요점을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의 중요성. 역사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역사적 논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개방형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사례 탐구 냉전 시기의 봉쇄 정책. 이야기의 시작은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는 두 개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상반된 이념을 가진 두 나라는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냉전이라 부릅니다.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봉쇄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한 번은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7년 그리스와 터키는 공산주의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고 그는 특별히 미국 의회에 서명하며 약 4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언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전략가는 만약 우리가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리스와 터키는 공산주의 세력에 넘겨질 것이고 이는 도미노 효과처럼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전략을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와 터키의 원조가 미국의 봉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당신은 봉쇄 정책의 성공 사례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리스 터키 원조가 정말 결정적 효과였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주장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베를린 공수작전, 1948년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를린 봉쇄입니다. 소련은 서부 베를린으로 연결되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하여 베를린 시민들을 굶기고 서방연합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베를린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공수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베를린 공수작전입니다.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서부 베를린에 식량과 연료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늘길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계속 전달받은 베를린 시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은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끝내 소련은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봉쇄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베를린 공수 작전이 봉쇄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격변의 한반도, 한국 전쟁의 교훈, 1950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유엔의 이름으로 전쟁에 개입하여 남한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결국 휴전협정을 통해 남한은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았고 이는 봉쇄 정책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동안 미국의 개입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이는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번영의 씨앗 마셜 플랜의 역할. 마지막으로 1947년의 마셜 플랜을 소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약 130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 원조는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고 동시에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의 봉쇄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마셜 플랜이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결론.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 각 사건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이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토론은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토론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중이 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론과 통찰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쇄형 질문의 중요성. 토론과 논의에서 폐쇄형 질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할 수 있게 유도하는 질문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고 논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하거나 강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탐구.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프랑스 대혁명은 18세기 말에 발생하여 유럽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입니다. 혁명의 돌풍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새로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복잡성과 과제가 뒤따랐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가져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등장이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서둘러 정한 견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등장. 혁명의 빛과 그림자.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절정에 다다른 순간 혼돈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이 혁명의 이상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복잡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내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통치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황제로 즉위시키며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혁명 정신과는 반대되는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혁명 이상을 구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력 욕망을 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등장이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혁명 이상과 나폴레옹의 통치 간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나폴레옹의 정책과 행동이 어떤 면에서 혁명 이상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거스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게 합니다. 단순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폐쇄형 질문의 활용. 폐쇄형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역사적 사례에서 상대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자각하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주장을 수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으로 인해 신생 미국은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은 곧바로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이 미국의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인종, 차별과 여성의 권리 문제 등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대공황기의 정책.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 정책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기의 모든 경제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뉴딜 정책의 한계와 그 이후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세기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엄청난 희생과 파괴를 가져왔으며 이는 현대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전쟁의 반복성과 평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발생한 여러 분쟁들을 떠올리며 전쟁의 교훈이 얼마나 잘 흡수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결론. 폐쇄형 질문은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논리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사건이 토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검증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사건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토론에서 더 나은 결론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 질문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문형 질문의 중요성. 토론과 논의에서 반문형 질문은 상대방 주장의 전제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특정 관점의 한계를 지적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반문형 질문은 상대방이 주장을 더 깊이 설명하도록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논리적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례탐구 제1차 세계대전의 필연서.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로 20세기 초 유럽을 휩쓴 엄청난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학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필연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왔습니다. 어느 역사 토론에서 한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었다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에 대해 반문형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사전 외교 협정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다면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초기의 외교적 노력과 그 실패를 더 깊이 검토하도록 만들며 전쟁이 불가피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각 시기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외교적 노력과 긴장 고조. 여기서 이야기는 19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연합국과 동맹국 간의 복잡한 외교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몇 년 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로 구성된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구성된 3국 연합은 서로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여러 외교적 협정을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드레 디렐름 2세 황제는 영국의 조지 5세와 개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도 독일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외교적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발칸 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간의 긴장은 특히 크리스데제 국경을 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과 전쟁의 도화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급속히 고조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이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라예보 사건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었다면 전쟁이 필연적이었는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이러한 반문형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시에 존재했던 외교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외교적 실패와 전쟁의 발발. 사라예보 사건 이후 여러 차례의 외교적 노력들이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뒤를 받쳐주며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러시아는 그들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지지하며 세르비아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반문형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대안적 협상 방법이 시도되었다면 전쟁이 불가피했을까요? 이 질문은 당시 외교적 선택지와 그들의 실패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게 합니다. 반문형 질문의 다양한 활용. 반문형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역사적 사례에서 상대방의 전제를 검토하게 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의 경제 정책. 1929년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여러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뉴딜 정책 대신 다른 경제 정책이 채택되었다면 경제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그 당시의 다양한 경제 정책 가능성을 탐구하고 뉴딜 정책의 한계를 논의하게 만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갈등이 시작되면서 냉전이 발발했습니다. 만약 트루먼 독트린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냉전이 어김없이 발생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냉전의 원인과 초기 정책들의 역할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이야기 속의 교훈. 반문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교훈적 이야기 1.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 고대 그리스는 끊임없는 도시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들의 긴장 속에서 터져나온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문형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상호 협력할 수 있었다면 전쟁이 필연적이었는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간의 외교적 선택지와 그 한계를 제고하게 됩니다. 아테네의 해양 패권과 스파르타의 육상 군사력 간의 조율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훈적 이야기 2. 로마와 카르타고의 팽팽한 대결. 로마와 카르타고의 대결은 고대 세계를 뒤흔든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한니발의 전략과 그의 대담한 계획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결이었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문형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마와 카르타고가 상호 이해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다면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그 당시의 외교적 노력을 제고하게 만들고 전쟁의 필연성과 대안적 해결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결론. 반문형 질문은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문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전제를 검토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사건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토론에서 더 나은 결론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반문형 질문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형 질문의 중요성. 가정형 질문은 토론과 논의에서 특정 상황을 상정하며 상대방 주장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점이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갖는지 검토하게 하며 논리적 균열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토론의 깊이를 더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사례 탐구,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 미국 남북전쟁은 19세기 중반 미국 사회를 송두리째 흔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사회, 정치적 차이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관세와 경제적 요인을 더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남북전쟁은 관세 때문이지 노예제도가 핵심 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가정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현실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노예제도의 현대적 의미와 그에 따른 갈등의 깊이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이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갈등의 근원 노예제도와 경제적 분열.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차이를 통해 시작됩니다. 북부는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며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남부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의 노예 노동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북부의 산업자본가들은 보호무역 정책과 고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반면 남부의 농업자본가들은 저관세와 자유무역을 선호하며 그들은 국제시장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극도로 대립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 속에서 노예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인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북부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남부는 노예제도가 그들의 경제와 생활 방식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유지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해법의 실패.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이 시도되었습니다. 1820년에 미주리 타협안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할 때 노예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으며 1850년의 타협안까지 다양한 타협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협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노예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졌으며 결국 정치적 해결책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형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타협안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의 불가피성. 결국 1860년대에 이르러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도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며 이는 남부주들을 자극하여 연방 탈퇴를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1861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정형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결정들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졌는지를 제고하게 합니다. 전쟁의 불가피성을 논하며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형 질문의 다양한 활용. 가정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례에서 상대방 주장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과 비스마르크. 19세기 후반 독일은 여러 작은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통해 이들을 통일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강경한 군사적 정책 대신 외교적 평화 전략을 선택했다면 독일 통일은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비스마르크의 전략과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간의 긴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만약 케네디가 소련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선택했다면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당시의 다양한 선택지와 그 결과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야기, 소개, 교훈, 가정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교훈적 이야기 1. 헨리 8세와 종교개혁. 영국의 헨리 8세는 자신의 결혼 문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을 일으키며 영국 종교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헨리 8세의 종교 개혁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정형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로마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했다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교훈적 이야기,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은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어내며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형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서구 열강에 의해 강제 개방되지 않았다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그 당시의 국제적 압박과 일본 내부의 변혁 가능성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결론. 가정형 질문은 특정 상황을 상정하여 상대방 주장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사건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토론에서 더 나은 결론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가정형 질문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차형 질문의 중요성. 순차형 질문은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해체하는 질문 기법으로 논의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탁월한 접근 방식입니다. 논리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질문함으로써 각각의 답변이 다음 질문의 초석이 되며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탐구 로마 제국의 몰락. 로마 제국의 몰락은 역사상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원인과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몰락은 리더십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순차형 질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계 1 리더십 부재의 입증. 첫 번째 단계로 상대방의 주장이 입증 가능한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리더십 부재가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기록, 문헌, 고고학적 증거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단계 2 리더십과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 다음 단계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게르만족의 침략과 로마의 경제적 위기는 리더십과 무관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로마 제국의 몰락에 작용한 다른 중요 요인들이 리더십 부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리더십의 문제만은 아니며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단계 3 종합적인 분석.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그림을 검토합니다. 리더십 외에 다른 어떤 요인들이 로마 제국 몰락에 기여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완전한 분석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리더십 문제. 로마 제국의 역사는 수많은 헌재들과 그들의 통치 스타일을 통해 이야기됩니다. 특히 제국의 몰락기에는 타락하고 무능한 헌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콤모두스 황제는 방만한 통치와 사치, 부패로 인해 제국의 내정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문제는 분명 제국의 몰락의 한 부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만이 유일한 원인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리더십 부재가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디오카시우스와 같은 고대 역사가들이 쓴 기록을 통해 당시 황제들의 무능함과 부패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황제들의 부족한 지도력과 이에 따른 내부 혼란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십 외의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위기와 군사적 침략. 로마 제국은 그 광대한 영토를 방어하고 통제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와 4세기에 이르러 로마는 점점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채, 그리고 자원의 고갈 등은 제국의 경제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침략과 로마의 경제적 위기는 리더십과 무관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당시 여러 외부적인 침략과 내부적인 경제적 문제들이 단순히 리더십의 부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쟁, 쿤족의 위협, 그리고 게르만족의 침략은 로마의 군사적 부담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외부 침략의 요인은 단순히 황제들의 리더십 문제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 시각,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그림을 검토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리더십 외에 다른 어떤 요인들이 로마 제국 몰락에 기여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에는 정치적 부패, 경제적 위기, 외부 침략 그리고 내부의 사회적 갈등 등 다각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순차형 질문의 다양한 활용. 순차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례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국 산업 혁명의 원인. 영국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일어난 혁신적 변화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영국 산업혁명은 자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에 대한 순차형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풍부한 자연자원이 산업혁명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기술 혁신과 과학적 발전은 자연자원과 무관했나요? 산업혁명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러한 단계적인 질문은 산업혁명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뒤흔든 사건으로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프랑스 혁명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에 대한 순차형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만은 경제적 요인과 무관했다고 볼 수 있나요? 프랑스 혁명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개, 교훈. 순차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교훈적 이야기 1. 나폴레옹의 몰락.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유럽 전역을 정복하며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나폴레옹의 몰락은 러시아 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순차형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원정이 나폴레옹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나폴레옹의 외교적 실패와 내부 정치적 문제는 러시아 원정과 무관했나요? 나폴레옹의 몰락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 질문을 통해 나폴레옹의 몰락이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교훈적 이야기. 이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과학혁명.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초반 과학혁명의 주역으로 상대성 이론을 통해 물리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그의 천재성만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순차형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그의 업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동시대의 과학적 환경과 학문적 지원은 아인슈타인의 업적과 무관했나요?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과학적 환경과 학문적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순차형 질문은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차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사건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토론에서 더 나은 결론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순차형 질문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점 질문 전략으로 주도권 잡기, 역사적 사례 심화. 역사적 논의에서 질문 전략은 토론의 주도권을 획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몇 가지 실제 사용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꼬리 잡기. 사례 상대방이 히틀러의 집권전 독일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나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다라고 주장한 경우. 질문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존재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이 단편적인 주장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구체적인 근거 요구하기. 사례 제국주의는 19세기 유럽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질문 당시 경제적 이익 외에도 문화를 비롯한 다른 충돌 요소가 함께 작용하지 않았나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청중을 설득하며 공격하기. 사례 상대방이 유럽 탐험가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문명을 가져다 줬다라고 주장할 때 질문 두 문명이 결과적으로 원주민 대량 학살과 문화 말살로 이어졌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질문은 역사적 사건의 도덕적 관점에서 청중의 공감을 얻는데 효과적입니다. 4점, 질문의 2점 정리. 역사적 논의를 포함한 모든 토론에서 질문은 사건의 복잡성을 조명하고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며 청중이 메시지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논의 초점 설정. 예를 들어 냉전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질문 하나로 토론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청중 설득. 민감한 역사 문제를 묻는 질문은 청중의 사고를 깨울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 약점 노출.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논리가 약한 주장을 한 상대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논리 강화. 상대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기회를 만듭니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효과적인 질문은 토론에서 단순히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논의의 흐름을 꿰뚫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소개한 질문 기술과 전략을 기반으로 토론에서 자신만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역사적 토론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